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요. 음, 머리가 꽉 조이는 것 같아요, 가. 혹시 제가 곧 뇌졸중이 오는 건가요, 선생님? 종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 가볍게 볼 문제도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요, 지금 목 근육에 의해 눌리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처음 시작됐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세상이 살짝 도는 것 같았어요. 잠깐 핑 돌다가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저는 이 말을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도 거의 같습니다.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지럼증과 두통은 병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 증상은 결코 우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속 어딘가에서 흐름이 막히고 순환이 느려지고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60세를 넘어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어지럼증과 묵직한 두통은 뇌로 가는 혈류가 예전 같지 않다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뇌는 아주 솔직한 기관입니다. 피가 잘 흐를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소와 영양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어지럼증, 두통, 집중력 저하, 멍해짐, 기억이 잠시 끊기는 느낌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일상적이라 대부분 그냥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마음에 오래 남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대전에서 오신 71세 남성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혈압약도 잘 드시고 겉으로 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살짝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고 앉아있으면 괜찮아졌기 때문에 몇 달을 그냥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며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검사 결과 뇌로 가는 혈류가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었고 미세혈관 순환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이 정도로 위험한 줄은 몰랐다고 하셨죠.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어지럼증은 절대 가볍게 볼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두통을 생각하면 혈관이 터지거나 큰 병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극적인 증상이 없으면 안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뇌 혈류는 조금씩 아주 조용히 나빠집니다. 수도꼭지를 조금씩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물이 나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손끝, 발끝이 자주 차고 손가락이 쉽게 저리고 목과 어깨가 늘 뻐근한 분들은 뇌로 가는 길목 어딘가가 이미 막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뇌로 가는 혈관은 심장에서 바로 연결된 굵은 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 어깨, 쇄골 주변을 지나 수많은 작은 길을 통해 올라갑니다. 이 길목이 굳고 긴장되면 피는 위로 올라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가 나빠진 게 아니라 뇌로 가는 길이 좁아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해결 방향도 달라집니다. 무조건 약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막힌 길을 풀어주고 흐름을 되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생활 습관과 아주 간단한 자극만으로도 이 흐름은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을 이야기하면 다리 운동이나 걷기만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지럼증과 두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곳은 의외로 손가락과 목 주변입니다. 손은 뇌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감각기관입니다. 손가락 끝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 반사점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간단한 자극을 안내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눈이 조금 밝아진 것 같습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신경계는 즉각 반응하고 뇌로 가는 혈류 조절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특정 지점을 정확히 누르고 올바른 방향으로 자극했을 때 그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본 대로 아무데나 세게 누르거나 아플 때까지 자극하면 오히려 긴장을 더 키웁니다. 혈관은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완될 때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세게 누르지 마세요 라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방향과 리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저는 왜 어지럼증과 두통이 손끝에서부터 풀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숨은 지점들이 뇌혈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특별한 체질이나 일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수많은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 적용해보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분명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머리가 맑지 않고 아침이 개운하지 않고 가끔 이유 없이 어지러운 분들 말입니다. 그건 아직 병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친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특정 손가락 하나가 뇌의 균형을 깨우는 스위치가 되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첫 번째 숨은 지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점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럼증이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천천히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어떻게 뇌의 균형을 깨우는 스위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손은 손이고 머리는 머리 아닌가요? 하지만 몸은 그렇게 나뉘어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는 손끝의 작은 자극에도 즉각 반응합니다. 특히 우리가 평생 거의 의식하지 않고 써온 특정 손가락에는 뇌혈류와 균형 감각에 깊게 연결된 길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숨은 지점은 바로 엄지손가락 안쪽 손바닥과 맞닿는 경계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엄지끝만 주무르거나 관절만 돌리는데 정작 중요한 곳은 그 안쪽 경계입니다. 이 부위는 목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 반사와 밀접합니다. 여기가 굳으면 목이 뻣뻣해지고 목이 굳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손을 편안히 놓고 엄지손가락을 살짝 벌린 뒤 반대 손 엄지로 그 안쪽 경계를 천천히 눌러보세요. 아프지 않게, 숨이 편안한 정도로. 이때 많은 분들이 처음엔 별 느낌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20초쯤 지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이 풀리는 것 같아요. 머리 뒤가 따뜻해집니다. 이 반응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목 주변의 긴장이 풀리면서 위로 가는 혈류의 저항이 줄어듭니다. 마치 구부러진 호스를 살짝 펴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의 양을 늘리지 않아도 길만 열리면 흐름은 좋아집니다. 두 번째 숨은 지점은 검지와 중지 사이 손등 쪽의 오목한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바닥 쪽만 신경 쓰는데 사실 손등 쪽은 균형 감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굳어 있으면 머리가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 서 있을 때 중심이 불안한 느낌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 지점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검지와 중지를 벌렸다가 오므릴 때 손등에서 가장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문질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호흡을 멈추지 말고 길게 내쉬세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한 68세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발바닥에 힘이 생긴 느낌이에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뇌의 균형 중추가 자극을 받아 몸의 중심을 다시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숨은 지점은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곳입니다. 바로 약지 손가락 끝, 손톱 바로 아래 양옆입니다. 약지는 평소 힘도 약하고 존재감도 적다고 느끼시겠지만 이 손가락은 머리의 압박감, 묵직한 두통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후만 되면 머리가 답답해지는 분들, 날씨가 흐리면 더 두통이 심해지는 분들에게서 반응이 뚜렷합니다. 자극 방법은 아주 부드러워야 합니다. 손톱 아래 양옆을 살짝 짚듯이 눌렀다가 풀어주세요. 5초 눌렀다 5초 쉬는 것을 5번 정도 반복합니다. 절대 세게 누르지 마세요. 아프면 오히려 긴장이 올라갑니다. 이 지점은 풀어준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지점을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걸 하루에 몇 번 해야 하나요?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천천히 하루에 한 번 혹은 어지럽다고 느껴질 때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반응을 느끼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몇 번 했는데도 바로 안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도관이 오래 굳어 있었는데 한번 열었다고 바로 새 것처럼 흐르지는 않습니다. 혈류와 신경의 회복은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대신 방향이 맞으면 변화는 분명히 옵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방법을 2주 정도 꾸준히 한 뒤 아침 두통이 사라졌다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지럼은 아직 조금 있지만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공포가 줄어들면 몸은 더 빨리 회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점들은 특별한 도구도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결정짓는 건 어디를 보다 어떻게입니다. 힘을 빼고 숨을 길게 내쉬며 몸이 풀리는 방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혈관이 열리고 신경이 진정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왜 어떤 날은 효과가 더 잘 느껴지고 어떤 날은 별 느낌이 없는지, 그리고 이 자극을 언제 하면 가장 좋은지, 아침인지 밤인지, 혹은 어지러울 때 바로 해도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타이밍을 알면 효과는 훨씬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다음에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어떤 날은 손을 만지자마자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어떤 날은 별 느낌이 없어요. 이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매일 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류, 수분, 긴장, 수면,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지점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효과가 잘 나타나는 첫 번째 타이밍은 아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나서입니다. 밤새 누워있던 몸은 혈액이 비교적 고르게 분산된 상태입니다. 이때 손가락 자극을 주면은 위로 올라가는 혈류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아침에 머리가 멍하거나 눈이 잘 안 떠지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이때는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한 지점당 30초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타이밍은 오후입니다. 특히 점심을 먹고 난 뒤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떨어질 때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많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뇌 쪽이 답답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손등과 약지 쪽 자극을 해주면 머리의 압박감이 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는 것보다 이 자극이 훨씬 부드럽게 머리를 깨워줍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타이밍도 있습니다. 바로 어지럼증이 심할 때 갑자기 세게 누르는 것입니다. 어지러울 때는 몸 전체가 이미 긴장 상태입니다. 이때 강한 자극을 주면 신경은 더 흥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럼이 올라올 때는 멈추는 자극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손을 쥐었다 펴면서 숨을 길게 내쉬고 심장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아주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자극을 하면서 숨이 얕아지거나 이를 악물게 되면 그건 잘못된 방향입니다. 혈관은 긴장할 때 닫히고 이완될 때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숨이 편안한 범위까지만 이라고 강조합니다. 효과를 서두르지 마세요. 몸은 생각보다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한 74세 여성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머리가 핑 도는 느낌 때문에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본인은 혹시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저는 약을 늘리는 대신 아침 자극만 정확히 해보자고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요. 무섭지 않아요.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뇌는 더 안정됩니다. 그리고 안정된 뇌는 혈류를 회복할 힘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걸 평생 해야 하나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몸이 다시 기억하면 덜 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기를 다시 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필요할 때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건 운동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꼭 짚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손자극만으로 모든 어지럼증과 두통이 해결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방법은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는 작은 잠금 장치를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으로는 닫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기본 정리라고 부릅니다.
바닥을 닦아 놓아야 다른 치료도 잘 작동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병원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단순해서입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회복은 늘 단순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수십 년 진료를 하면서 이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 생각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아주 조용한 시간에 손을 바라보고 숨을 고르고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결과를 서둘러 판단하지 마시고 몸의 미세한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혹은 이건 우리 부모님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내용을 마음에만 두지 마시고 주변에 나눠주세요. 어지럼증과 두통은 혼자 견디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작은 정보가 큰 불안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릴 뿐입니다. 지금 알아차리셨다면 아직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맑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